30 중반의 노총각인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줄 수 있게 모아둔 돈이 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던 나는 몇 번의 설득과 사정을 더해 결국 그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욕심과 어리석음은 그 돈을 손에 쥔 순간 폭주하기 시작했다. 코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과는 뻔했다.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 증발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을 복구하려고 다시 코인에 손을 댔고 이번에는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날려버리고 말았다. 결국 남은 것은 집 몇 개와 옷가지뿐이었다. 그렇게 보증금 5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주인 아줌마는 나를 많이 챙겼다. 그녀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적당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20대 중반의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1층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에게 살짝 연민을 느꼈다. 하루는 밤 9시쯤 출출해서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어 라면을 사러 갔더니 주인 아줌마는 총각, 또 라면이야? 맨날 라면만 먹으면 어디 가서 힘이라도 제대로 쓰겠어? 쯔쯔. 아주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어디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으니깐요. 내가 뱉은 말인데도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총각도 풀 데가 없는 건 나랑 같은 처지네. 호호. 그녀가 재밌는지 날 보여 웃었다. 그나저나 허우대 멀쩡한 사내가 왜 그리 자신감이 없어? 남자는 못 먹어도 고란 말도 몰라? 그러게요. 저도 왜 이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쯔쯔. 암튼 옥탑방 올라가 있어. 내가 김치라도 좀 가져다 줄게. 네, 감사해요. 저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네요. 라면을 들고 나오려는 날 그녀가 다시 불러세운다. 저기 총각, 날씨도 더운데 나랑 맥주도 한잔 할래? 주인 여자가 날 보며 배시시 눈웃음을 쳤다.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어? 저야 좋죠. 일 마치고 옥상으로 오세요. 그래, 빨리 마감하고 올라갈게. 기다리고 있어. 아무튼 주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 란 말에 기분이 좀 이상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김치랑 마른 안주 그리고 캔맥주 한 묶음을 가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총각,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 재미요? 당연히 없죠. 이 나이 먹도록 여유돈 한 푼 없이 옥탑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아직 젊으니깐 또 열심히 벌면 되지. 아주머니는 요즘 장사는 잘 돼요? 뭐 그냥 그래, 불경기긴 한가 봐. 매출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근데 갑자기 웬 술이에요? 나 혼술 자주 하는 편이야. 요즘 사는 낙이라곤 하나도 없거든. 그럼 앞으로 술 마실 때 옥상으로 오세요. 왜? 나랑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쵸. 공짜 술도 얻어먹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러자. 그럼 나도 술 친구 생겨서 좋고 총각이랑 같이 마시면 술맛도 훨씬 좋고 말이야. 네, 왜 저랑 같이 마시면 술맛이 좋아져요? 아니, 젊은 사람이랑 놀다 보면 양기 빨아먹고 회춘할 줄 누가 알아? 네, 술 같이 마신다고 무슨 회춘이에요. 암튼 나 역시 손해볼 것 없단 얘기니깐 깊게 생각하지 마. 아주머니도 참 농담도 짓궂게 하시네요. 주인 여자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연신 내 아래를 곁눈으로 보며 말했다. 총각, 울집에 살면서 뭐 불편한 건 없어? 전혀 없어요. 아주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요. 어디 가도 나만한 여자가 잘 없긴 하지. 호호.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은근슬쩍 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다. 그러면서 발로 내 발을 슬며시 건드렸다. 난 그게 그녀의 작은 실수로만 알고 간과해버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의 발이 다시 내 다리에 다시 닿는가 싶더니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는 게 아닌가. 난 기겁을 하고 술을 먹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내 방으로 도망을 쳤다. 그건 분명한 그녀의 나에 대한 도발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주인 여자의 도발에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설레이고 있었다. 그동안 내게 잘해줬던 이유가 단순히 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 그녀 눈에는 남자로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총각, 볼일 아직 안 끝났어? 술에 살짝 취한 그녀는 내가 한참 동안 나가지 않자 애타게 불러대기 시작을 하였다. 내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그녀도 미안했는지 지금 안 나오면 나 내려갈게. 아쉬운 듯 체념하는 목소리였다. 아니요, 다 끝났어요. 그녀는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상에 앉아 있다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며 말하였다. 아잉, 왜 빨리 안 나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 사실 많이 외로워. 그래서 총각한테 좀 의지하고 싶은데 총각 생각은 어때? 그럼 이것 하나만 약속해줘요. 그게 뭔데? 솔직히 저도 외롭고 힘든 처지라 아주머니한테 많이 의지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밀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하자고 하면 멈추는 걸로 어때요? 무슨 엔조이 같은 거야? 솔직히 저도 엔조이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프리하게 만나고 싶어서요. 서로 윈윈하는 사이로요. 서로 윈윈하는 사이. 그렇게 지내자. 나도 총각 발목 잡고 싶진 않아. 네, 그럼 저도 좋아요. 그날 이후 아줌마는 매일 옥탑방으로 찾아왔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면서 몸에 좋다는 한약까지 챙겨주었죠. 남자한테 참 잘하는 여자였어요. 감동스러웠죠. 그러고 놀고 먹는 내게 아줌마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내가 좋은 건 못해줘도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셔터맨이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생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죠. 저도 별다르게 두드러지는 학벌이나 재능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고 30대 초반에는 연봉이 어떻고 직장 환경이 어떻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업한답시고 대출까지 받아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연애와 결혼, 심지어 출산의 꿈마저 접은 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후마지한 지난 6월 말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한 명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전세집이라도 마련하라며 주신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2달 뒤 8월 중순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자신이 코인으로 벌었다며 계좌 잔고를 보여주더군요. 무려 5억 원. 놀랍게도 직업도 없는 그 친구가 그런 돈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슬슬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죠.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까지 온통 코인 얘기로 들썩거리던 시절이라 점점 제 귀에도 그 말들이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만 원만 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몇 번 오르내리는 타이밍을 맞춰 한 달 동안 5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마치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쉬웠나 싶어 흥분이 되었죠. 그러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해볼까? 하던 생각은 금세 커져갔고 마침내 1억 원을 전부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정작 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가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원금만 회복하면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투자했지만 결국 원금의 반도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맸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요일 개념조차 잃을 정도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마저 까먹고 결국 보증금 5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했죠. 주인 집은 슈퍼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와 20대 중반의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애초에 여자 세입자만 받으려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가 너무 안쓰럽다며 집세도 깎아주셨고 그 후로 밑반찬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실비보험까지 들어주고 집에만 있으면 몸 상한다며 헬스장까지 등록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나뿐인 외동딸이 내년이면 결혼을 한다네요. 자기야, 우리 딸 시집 가면 2층 안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녀에게 동거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형편엔 아줌마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방식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선택은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나면 흔들리지 마세요. 30 중반의 노총각인 나는 이제 세상의 미련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줄 수 있게 모아둔 돈이 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던 나는 몇 번의 설득과 사정을 더해 결국 그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욕심과 어리석음은 그 돈을 손에 쥔 순간 폭주하기 시작했다. 코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과는 뻔했다.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 증발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을 복구하려고 다시 코인에 손을 댔고 이번에는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날려버리고 말았다. 결국 남은 것은 집 몇 개와 옷가지 뿐이었다. 그렇게 보증금 5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주인 아줌마는 나를 많이 챙겼다. 그녀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적당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20대 중반의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1층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에게 살짝 연민을 느꼈다. 하루는 밤 9시쯤 출출해서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어 라면을 사러 갔더니 주인 아줌마는 총각, 또 라면이야? 맨날 라면만 먹으면 어디 가서 힘이라도 제대로 쓰겠어? 쯔쯔. 아주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어디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으니깐요. 내가 뱉은 말인데도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총각도 풀 데가 없는 건 나랑 같은 처지네. 호호. 그녀가 재밌는지 날 보여 웃었다. 그나저나 허우대 멀쩡한 사내가 왜 그리 자신감이 없어? 남자는 못 먹어도 고란 말도 몰라? 그러게요. 저도 왜 이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쯔쯔. 암튼 옥탑방 올라가 있어. 내가 김치라도 좀 가져다 줄게. 네, 감사해요. 저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네요. 라면을 들고 나오려는 날 그녀가 다시 불러세운다. 저기 총각, 날씨도 더운데 나랑 맥주도 한잔 할래? 주인 여자가 날 보며 배시시 눈웃음을 쳤다.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어? 저야 좋죠. 일 마치고 옥상으로 오세요. 그래, 빨리 마감하고 올라갈게. 기다리고 있어. 아무튼 주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 란 말에 기분이 좀 이상해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김치랑 마른 안주 그리고 캔맥주 한 묶음을 가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총각,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 재미요? 당연히 없죠. 이 나이 먹도록 여유돈 한 푼 없이 옥탑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아직 젊으니깐 또 열심히 벌면 되지. 아주머니는 요즘 장사는 잘 돼요? 뭐 그냥 그래, 불경기긴 한가 봐. 매출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근데 갑자기 웬 술이에요? 나 혼술 자주 하는 편이야. 요즘 사는 낙이라곤 하나도 없거든. 그럼 앞으로 술 마실 때 옥상으로 오세요. 왜? 나랑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쵸. 공짜 술도 얻어먹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러자, 그럼
나도 술 친구 생겨서 좋고 총각이랑 같이 마시면 술맛도 훨씬 좋고 말이야. 네, 왜 저랑 같이 마시면 술맛이 좋아져요? 아니, 젊은 사람이랑 놀다 보면 양기 빨아먹고 해춘할 줄 누가 알아? 네, 술 같이 마신다고 무슨 해춘이에요. 암튼 나 역시 손해볼 것 없단 얘기니깐 깊게 생각하지 마. 아주머니도 참 농담도 짓궂게 하시네요. 주인 여자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연신 내 아래를 곁눈으로 보며 말했다. 총각, 울집에 살면서 뭐 불편한 건 없어? 전혀 없어요. 아주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요. 어디 가도 나만한 여자가 잘 없긴 하지. 호호.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은근슬쩍 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다. 그러면서 발로 내 발을 슬며시 건드렸다. 난 그게 그녀의 작은 실수로만 알고 간과해버렸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의 발이 다시 내 다리에 다시 닿는가 싶더니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는 게 아닌가. 난 기겁을 하고 술을 먹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내 방으로 도망을 쳤다. 그건 분명한 그녀의 나에 대한 도발이었다. 어떻게 해야지?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주인 여자의 도발에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설레이고 있었다. 그동안 내게 잘해줬던 이유가 단순히 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 그녀 눈에는 남자로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총각, 볼일 아직 안 끝났어? 술에 살짝 취한 그녀는 내가 한참 동안 나가지 않자 애타게 불러대기 시작을 하였다. 내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그녀도 미안했는지 지금 안 나오면 나 내려갈게. 아쉬운 듯 체념하는 목소리였다. 아니요, 다 끝났어요. 그녀는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상에 앉아 있다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며 말하였다. 아잉, 왜 빨리 안 나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 사실 많이 외로워. 그래서 총각한테 좀 의지하고 싶은데 총각 생각은 어때? 그럼 이것 하나만 약속해줘요. 그게 뭔데? 솔직히 저도 외롭고 힘든 처지라 아주머니한테 많이 의지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밀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하자고 하면 멈추는 걸로 어때요? 무슨 엔조이 같은 거야? 솔직히 저도 엔조이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프리하게 만나고 싶어서요. 서로 윈윈하는 사이로요. 서로 윈윈하는 사이. 그렇게 지내자. 나도 총각 발목 잡고 싶진 않아. 네, 그럼 저도 좋아요. 그날 이후 아줌마는 매일 옥탑방으로 찾아왔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면서 몸에 좋다는 한약까지 챙겨주었죠. 남자한테 참 잘하는 여자였어요. 감동스러웠죠. 그러고 놀고 먹는 내게 아줌마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내가 좋은 건 못 해줘도 먹고 살게는 해줄게.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셔터맨이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생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죠. 저도 별다르게 두드러지는 학벌이나 재능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에 들어가고 30대 초반에는 연봉이 어떻고 직장 환경이 어떻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업한답시고 대출까지 받아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연애와 결혼, 심지어 출산의 꿈마저 접은 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후마지한 지난 6월 말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한 명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전세집이라도 마련하라며 주신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2달 뒤 8월 중순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자신이 코인으로 벌었다며 계좌 잔고를 보여주더군요. 무려 5억 원. 놀랍게도 직업도 없는 그 친구가 그런 돈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슬슬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죠.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까지 온통 코인 얘기로 들썩거리던 시절이라 점점 제 귀에도
그 말들이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만 원만 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몇 번 오르내리는 타이밍을 맞춰 한 달 동안 5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마치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쉬웠나 싶어 흥분이 되었죠. 그러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해볼까? 하던 생각은 금세 커져갔고 마침내 1억 원을 전부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정작 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가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원금만 회복하면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투자했지만 결국 원금의 반도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맸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요일 개념조차 잃을 정도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마저 까먹고 결국 보증금 5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했죠. 주인 집은 슈퍼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와 20대 중반의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애초에 여자 세입자만 받으려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가 너무 안쓰럽다며 집세도 깎아주셨고 그 후로 밑반찬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실비보험까지 들어주고 집에만 있으면 몸 상한다며 헬스장까지 등록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나뿐인 외동딸이 내년이면 결혼을 한다네요. 자기야, 우리 딸 시집 가면 2층 안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녀에게 동거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형편엔 아줌마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방식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세요. 선택은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나면 흔들리지 마세요.